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거리로 나가 아이들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이들이 28만 명. 왜 학교를 떠나는 것인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무슨 전단이야 이게? 네, 위드유라고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저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교 공부가 굉장히 급박해 있는데. 근데 나와서는 봉사활동하나? 네, 제가 음악하고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음악봉사구만, 음악봉사. 네, 그렇죠. 재능 기부라면 재능 기부도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좋은 취지로 지금 3일째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학교는 어떤 의미냐? 공부하는 그냥 과목 같은 거. 아예 그만둔 친구들도 네, 한두 한두 명. 그런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럽다.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딱 단계적으로 돼 있는 건데 그거를 그만두고 나가면 좋게 보이진 않아요. 맨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만 치워 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그만하고 싶다, 이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들긴 했어요. 학교에 있어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 다니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를 할 나이에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 다른 곳에 일을 하고 싶은 아이들, 또 공부보다는 일찍이 이 사회와 부딪히고 싶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처음 만난 건 10월 초였습니다. 정규교육의 틀밖에 있거나 경계선에 서 있는 아이들이었죠. 공통점이 있다면 공교육이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학교와는 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8명이 다 모였군요. 모두 자발적으로 온 아이들입니다. 물론 목적이 있죠.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극 무대에 올리겠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이들 연극의 연자도 모릅니다. 일단 나 너희들 얘기를 듣고 싶어.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청소년들의 상처를 무대에서 치유하는 박미리 교수입니다. 다른 일반 청소년보다 상처가 하나 더 있다는 것. 이게 출발점인 것 같아요. 자기 것을 확실하게 관객을 향해서 외칠 때 제일 많이 그 무대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힘이 된다는 걸 봐요. 이 친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사실은 그게 학교잖아요. 박 교수와 함께 연극 치료사 3분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이 방송을 왜 해? 나쁜 시선 없어요. 나쁜 시선을 없애려고? 그냥 게임 말고 다른 거 하려고. 아, 너 게임 중독이 있나? 네, 비슷해요. 아이들은 모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대안학교를 가서 제가 깨달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보고 좀 이제 뭐 이런 애들도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걸 보고 좀 좋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시험해보고 싶어요, 저를.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도 없고 아까 말했다시피 남들보다 뛰어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 좀 찾고 이제 제대로 된 걸 구체적으로 찾고 싶어요. 즐겁고 기쁘게 연극하자. 화이팅! 앞으로 2달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무대에서 펼칠지
저는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상당히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서슴없이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상대를 의식하는 것은 나를 의식하는 것도 같거든. 그러니까 그 의식의 피해가 있는 아이들이 한 2명쯤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이 의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학교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궁금했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학교를 어떻게 표현해 낼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학교는 예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우 좋은데 잘 골랐어. 도현이는 그냥 뭔가 학교가 무너진 거 있잖아요. 학교 무너진 거 그거 막 표현하고 싶었어요. 무너졌으니까 의자 책상에서 나부러져 있는 거. 학교 가면요 자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아요. 그리고 밥 먹고 자고 끝나고 하는 거 없어요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학교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병찬이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야? 저 아니에요. 한 번 더 그러면 가면 안 된다. 너냐? 저 아닌데요. 쌤, 그거 병찬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됐어.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 진짜 짜증나겠어. 존나. 이게 부자부자하니까. 야, 야, 말을 똑바로 야, 야, 하자마자 말대꾸를 어떻게 그따구로 하냐. 일어나. 나가 있어. 저에게 학교는 늘 억울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투덜이가 된 것 같아요. 뭘 보세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니까. 거기 있었는데 선생님이 내가 던진지 네가 왜 던지냐고 그랬는데 안 던졌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제 뺨을 때려가지고 저가 수업을 안 들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나무라 그래가지고 저를 계속 때렸어요. 선생님한테 심하게 맞아본 기억이 네, 진짜 심하게 맞아가지고. 몇 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요. 담임 선생님? 네, 그래가지고 그 아예 선생님들을 싫어했어요. 서울에서 생활하는 병찬이가 수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병찬이 아버지가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병찬이 아버지는 이곳에서 양말 장사를 합니다. 부자가 떨어져 산 지 벌써 2년. 엄마는 오래전에 가족을 떠났습니다. 가족 모두 애쓰고 있지만 형편은 늘 제자리입니다. 다 먹었어? 아까 전에 먹었죠. 아까 12시쯤. 네. 내일은 추석 때 보고 처음이랍니다. 장사는 잘 돼요? 될 땐 되고 안 될 땐 안 되고 그래. 나도 몇 번 만나갖고 왜 나도 이렇게 안 때리는데 엄마도 없고 그러는데 애를 갖다 이렇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자식같이 얘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그래야지 삐딱하게 이게 안 나간다고 너무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먼저 나한테 전화 오고 나한테 이제 찾아와갖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이제 교육을 해준다니까 또 선생님 부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긍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서운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거 자꾸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빠는 와서 뭐라 하지도 않고. 그나마 가족은 내 편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게 짜증났어요, 솔직히. 엉덩이가 막 피멍대고 막 그랬는데 아빠 형한테 말해도 뭐 어떻게 안 해주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짜증나고 진짜 죽고 싶었죠. 그 이후 병찬이는 학교와 멀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 사정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학교 밖을 배회하다 사고를 쳤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가 학교 다니다가 이제 사고를 쳐갖고 살렘 시험도 가고 그다음에 안양에 애들 이거 뭐죠 이거 손오는 말고 이거 하는 데 있잖아요. 보호관찰소. 네. 이거 갔다가 이제 살렘 시험으로 넘어가고 얘가 1년 동안 이제 살고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거예요? 안 다닌 거예요? 못 다녔죠. 왜 그러냐면 사고 쳐가고 여기 들어가는 바람에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갔었죠. 1학기 때. 보호관찰이요? 네, 보호관찰. 이게 학교 두세 달 닫았나 그래요.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아버지 여기서 주무시고 그런가? 네, 원래는 여기에서 주무셨는데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럼 어디서 자요? 여기서 자는 거지. 아빠는. 여기에서요? 나쁜 애 친구들 어울리지 말고. 아버지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병찬이가 늘 걱정입니다. 먹고 살라면 그렇다고 뭐 아빠같이 양말 장사 하라는 소리는 못하겠다. 내 탓인가 싶어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빠가 제대로 못해서 너무 미안해. 병찬이는 병찬이대로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교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갈게요. 이제. 아버지는 뭐라도 해주고 싶지만 현실은 마음 같지 않습니다. 갈게요. 놀러 올게요. 30일 날에. 학교도 부모도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병찬이.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나야 뭐 혼자 살고 상관없는데 아직까지는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필요한데 지금 이 형편에 방도 조그만데 같이 생활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또 그러니까 겨울이고 그러니까. 병찬이가 사는 집입니다. 이곳에서 19살 형과 단 둘이 지냅니다. 오늘도 집이 비었습니다. 형은 배달 일을 나갔을 시간입니다. 밤에 일하는 형은 병찬이와 마주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한 쾌쾌한 냄새 나가지고. 여기가요 형이랑 저랑 자는 방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이고요. 저희가 씻는데. 그리고 여기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 그거 가스레인지고. 그리고 여기가 세탁기요. 병찬이의 희망은 내년에 형이 군대 가고 나면 약속대로 다시 아빠와 사는 것입니다. 음료수 말고는 없어요. 그동안 떨어져 살면서 마음도 다 잡았습니다. 센터에서 생활했던 거 사진이랑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증이 있어요. 병찬이는 올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안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중학교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잖아 다시.
아 근데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면 제가 1년을 꿇어서 들어가야 돼가지고 저보다 어린애가 저보고 막 야야 그러면 솔직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내년에 그냥 풀고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려고요. 나는 너무 이뻐 난 참 섹시해 미모는 나의 무기 16살이에요. 그리고 미용을 전공하고 있어요. 다 나를 보면 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 좋아해요. 나는 beautiful girl. 아람이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미용학교인데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보낸 아이들이 다니는 특성화 학교입니다. 위탁 대안학교라고 부르는 곳이죠. 오전에는 일반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주로 미용 관련 실습을 합니다. 아람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곳을 찾았습니다. 학교가 정말 싫었거든요. 미용을 난 정말 하고 싶다. 원래는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이제 못 갔잖아요. 고등학교를 그쪽으로. 왜 못 갔어? 중학교 때 중2병 와가지고 학교를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애들이 다 바뀌잖아요. 시기가 오면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외박도 한번 해보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요즘은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중2병이라더니 아람이도 일찍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 시기에 아람이를 학교는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많이 안 갔어요, 그럼 중학교 때? 가고 싶어도 가면 선생님들이 뭔가 나쁘게 보는 거예요. 다른 애들처럼 말썽 피우지도 않고 이런데 그냥 그래? 겉모습 보고 이런 거. 그 쌤이 항상 이래. 너는 좀 가만히 있어도 튀니까 그냥 지지군들이 있으라. 화장 안 해도 화장했지 이러면 재수 없어요. 이제 진짜 그게. 중학교 때는 이제 선생님이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에 끌고 왔어요. 화장했다고 지우라고. 그때 진짜 학교 안 나왔어요. 짜증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람이 얘기를 듣고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 힘들었겠죠? 그래서 대한학교라도 이것이 훨씬 더 좋답니다. 꾸미는 걸 좋아하는 아람이는 아르바이트도 열심입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서비스업이니까 손님 대하는 것도 연습할 겸 일하는 거랍니다. 물론 용돈도 더 필요하죠. 다른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에 일하지만 아람이는 당당합니다. 그냥 가는 길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화장품? 뭐 꾸미는데? 쓰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람이의 학교는 세상입니다. 이웃 학교 축제에 아람이네 학교 학생들이 무료 네일 아트 코너를 열었습니다. 미용학교가 아니었다면 아람이도 지금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을까요? 솔직히 힘들죠. 지옥 같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편견이 많으니까 정말 나가기 싫은? 아무리 인문계 수업이 중요해도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억지로 해야 되죠 뭐. 졸업을 해야지만 인정을 해주니까 고등학교를. 그래서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매니큐어라니 평소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또래가 손톱을 관리해주는 모습이 신기하고 부럽기만 합니다.
또래를 보는 아람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재밌게 잘 생활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나랑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안 들어요. 학교에 미련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들이 일주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자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역할을 본격적인 연극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누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28가지 항목 중에 고르는 겁니다. 연극 치료에서 쓰이는 방법인데 아이들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죠.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성숙한 자신,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묻어납니다. 엄마가 아닌 딸,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이 되고 싶은 것도 사연이 있겠죠. 졸업자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동그라미를 친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졸업자가 그렇게 많다는 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다면 전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훨씬 커요. 믿질 않는 거죠, 어른들을요. 왜냐하면 제도권에서 자의건 타의건 이미 그만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온 것이라고 봐요.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자기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거부가 아주 강해요. 지금까지 일단 평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학교를 그만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이건 모든 애들이 다 그런 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이 훨씬 더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애들의 공통적으로. 오늘은 수진이가 학원에 가는 날입니다. 국가론 토론하는 시간 아니야? 학교를 그만두면서 학원도 모두 그만뒀지만 이 수업만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학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닙니다. 교재가 플라톤의 국가론입니다. 철학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을 하는 수업이랍니다. 일단 2개는 찾아서니까 찾은 거 2개부터 적어. 5개씩 찾은 거 비교한 다음에 모여가지고 그렇다면 중요 문구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치에 대한 함께 배우는 아이들은 모두 수진이 또래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논술 대비용이지만 수진이는 철학이 좋아서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보다 우선시되고 그 우선시 된다면 오히려 봉급도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죠. 결국엔 이 문장 자체도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저 똑 부러집니다. 승부욕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번 대결은 수진이가 이겼나 보군요. 처음에는 승부욕도 커가지고 되게 지면은 화나고 울고 싶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거랑 관심이 별로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흥미가 떨어지는 것도 일단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안녕하세요. 16살입니다. 중학교 3학년은 아니고요. 저는 꿈도 많고 고민도 많아서 일단 평타만 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마음은 항상 더 높은 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허덕이면서도 그 마음에 살아가는 소망의 꿈꾸박지랄까요? 수진이네 집은 대치도입니다. 이사 온 지 4년쯤 됐죠. 공부를 잘하는 오빠를 위해서였지만 수진이도 곧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였던 것 같아요. 또 국어 무슨 도서에서 좀 2개 틀리고 나머지는 다 100점 맞았더라고요. 수진이에게 적신호가 켜진 건 중학교 첫 중간고사가 끝나고입니다. 제 욕심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제가 상의할 것도 없이 그냥 이사를 온 것 같아요. 그냥 무던한 아이고 제 생각에 정도면은 뭐 강남에 와서도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이사를 이제 왔고 는 그때 6학년 때 와서 그래도 잘 지내고 학급 회장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험에 대한 이제 압박이 컸더라고요. 이제 6월 되니까 이제 기말고사 이제 앞두고 수행평가 시작했는데 그 수행평가를 자기 기대치만큼 못했다고 생각이 됐는지 그날 와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는 배움의 의지보다 사실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시험도 포기였고 그냥 교우 관계도 포기고 남한테 인정받는 것도 포기고 그냥 다 포기하는 상태였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가고 싶지 않다 그 생각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학교 밖으로 떠돌았답니다. 보물상자요. 상자에는 학교에 나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다녔던 공연이며 전시회 팜프렛이 한가득입니다. 체험학습한 거 모아둔 거. 이거 올해 초에 갔던 거. 오르세 미술관전. 학교를 벗어나니 성적에 대한 증압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상에 따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불편한 시선이 있기는. 왜 이 시간에 학교를 안 가고 이러고 있지? 막 이런 거요. 전 이거 설명하기가 제일 싫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거 알맞는 거 설명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랑 다르니까. 학교는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기본 시스템. 근데 그 학교랑 다르게 여러 길이 있는 거죠. 학교가 안 맞으면 다른 길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수진이에게 하루는 깁니다. 대부분은 집에서 글을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보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센터에도 등록했지만 열심히 다니지는 않는가 봅니다. 만약에 지금 학교라면은 뭐 하고 있을 시간이죠? 지금은? 몰라요. 시간표 잊어버린 지 오래. 만약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교에 바라는 점이 뭐예요? 유치원 소풍 가는 것처럼 가는 학교? 여느 소녀들처럼 아이돌을 좋아하는 10대.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점수가 다인 학교로 다시 돌아갈 결심은 쉽게 서지 않습니다. 일단 내년 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는 일단 접었어요. 접고 나서 좀 고민이 많고 힘들어 했어요. 어떻게 해야 자기 진로를 해야 될지, 진로를 정해서 가야 될지 약간 또 한 번의 좌절인 것 같아요. 연극 작업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학교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학교를 일단은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갔던 학교가 정말 싫어 했던 그 학교입니다. 아셨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때만 알아요. 학교에 대해서 정말 정 떨어졌던 어떤 지점으로 가세요. 그 자리로 가세요. 싫었던 학교의 모습이 떠오르자 아이들 표정이 금세 침울해집니다. 학교의 어떤 모습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학교를 외면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자, 그럼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은 학교를 떠났어요. 아, 바로 이거야. 나에게 제일 싫은, 내가 정말 혐오하는 학교의 모습은 이거야.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거?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른 거야. 그냥 모두 적인 거. 모두. 선생님이 뭐지? 막 강압적으로 막 우기는 거? 억울해. 안 들어가 봐요. 아이들의 경험을 재현해 봤습니다. 아, 똑바로 못해? 이것도 모르니 니네는?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이야. 제대로 좀 해, 제대로. 너 완전히 뭐야 도대체? 똑바로 해 좀. 얘 때문이에요. 아 진짜. 분위기가 안 잡히잖아요. 도연이는 그동안 학교를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분위기 흐지라고 나가라고. 오늘 와서 수업 받아보니까는 안 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왜 학교를 떠나게 됐는지, 물론 제가 미용학교가 좋아서 떠난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구나 보면서 내가 이런 걸 싫어했었구나 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오르. 진짜. 아 완전 짜증나 하고 막 진짜 나가버릴 정도. 그냥 그게 싫었어, 그 분위기가. 이번에는 자신의 내면을 그린 가면을 보고 느껴지는 대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화나는구나. 그래? 병찬이가 꼼짝도 하질 않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네.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 쳤을까요? 병찬이는 결국 끝까지 하지 못한 채 무대를 내려와 말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이유부터 찾아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아이들이 나약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지구력 없이 뭘 자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걸로만 봤는데,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알면 누가 그 아이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니 새삼 대견스럽습니다. 기초연기 훈련도 없이 공부하면서 또 일하면서 무대 쓴다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차츰차츰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서 여간 희망적이잖아요. 또 이런 학교 교육 문제, 사회 문제, 이런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대변하는 거라는 말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왔어요. 내 한마디가 수천 명의 아우성인지도 몰라.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그 불행을 겪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의 그 확고한 의지를 잃어버린 그런 청소년들에게 확실한 답을 내려준다, 이런 생각으로 이 일을 임해준 거예요. 여기는 상훈이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시험을 보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학생보다 잘하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상훈이도 일찌감치 포기하고 드러누웠습니다.
그래도 인문계 학교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실은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한 반에 모여 있는 셈인 거예요. 학교가 재밌지 않으니까 잘 못 오는 것도 있고 또 무단 결과를 하는 것도 재밌지 않으니까 뭐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 친구들에게도 어떤 이 친구들에게 합당한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눈높이 학습 얘기하듯이 이 친구들한테도 눈높이 교육 프로그램인 거죠. 예. 학교안 대안교실입니다. 10월 20일까지 사회봉사 해가지고 봉사활동 시간 채워내야 되는 사람들 있지. 일어나. 상훈이도 포함된 사안입니다. 학교를 빠진 거랑 그리고 어떤 일이 없었어요? 이 녀석 학교를 13579로 다니는 모양입니다. 출석률이 중요한 대안교실도 간신히 들어왔다네요. 1학년 때도 이 반을 선발하는 과정일 때 가출을 한 상태여서 그랬나?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랬나? 하여튼 그 친구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가 자기도 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하겠다고 한 애 중에서 한 아이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TO가 생겼는데 이 TO를 그냥 없이 갈까 하다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오게 됐어요. 상훈이의 가출은 상습적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죠. 고1 때 처음으로 가출을 했는데 그 첫 가출이 6개월을 했어요. 제가 첫 가출을.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생각이 성숙해져서 돌아왔는데 그게 습관이 된 거죠. 이제 나가 있던 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들어왔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갖고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 미루던 봉사 시간을 채우러 가는 길.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20시간을 봉사를 채워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채워서 오늘 8시간을 채워야 돼서 왔어요. 약속한 다음 주까지 20시간을 다 채우려면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사실 여태껏 미루다 억지로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학교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저 앞으로 한 14일 정도만 나오면 퇴학이에요. 지각이랑 뭐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공부는 못해도 출석 일수는 채워야 3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그게 녀석에게는 왜 이리 힘든지 빨리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지만 보이질 않나 봅니다. 쟤도 저렇게 잘하는 게 있는데 쟤도 나무는 잘 타잖아요.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공연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쓰고 싶어? 실패하는 거 그 속에서 바로 좌절하지 말고 거기 아무리 깜깜해도 조그마한 촛불 하나 있으면 밝아지잖아요. 그런 빛을 하나씩 찾아보라는 뭐 그런가? 그렇네요. 희망을 찾고 싶은 거겠죠. 우리는 동물입니다. 아직 너무 어려 꽃이 피지 못한 동물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 되어 벌과 나비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가에 핀 보잘것없는 꽃이 돼도 벌과 나비가 찾아올까요? 상훈이의 방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그렇다고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먹을래? 네가 정해. 아, 나 순댓국 먹고 싶어. 순댓국집이 있어? 근데 저기까지 가야 돼. 어디? 해화 쪽 사거리. 장난치냐 지금? 꽤 늦은 밤인데 아직 저녁도 못 먹은 눈치입니다. 집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상훈이 아버지는 연락을 끊지 않는 조건으로 상훈이의 가출을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눈 때문에 더 이상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친구가 들어가자 다시 혼자입니다. 저요 정릉이요. 친구지? 예. 모두가 집으로 향할 시간. 상훈이는 오늘도 친구네로 향합니다. 맨날 여기서 애들이랑 술 마셔요. 친구 집은 뭐 하는 데인데? 여기요? 그럼 고시원. 고시원이야? 아 집이 아니고? 네. 친구가 돈이 없어서 집으로 혼자 그러고 살아요. 부모님 안 계셔? 네. 얘가 사정이 좀 깊은 아이라. 공부는 적성에 맞지 않고 뭘 하면 좋을지 학교 밖을 기웃거리는 사이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우리 연극 마지막까지 화이팅 잘하자고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겠죠. 안녕히 가세요. 내일 봬요. 아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래 이따 보자. 집도 학교도 싫다면서 연극 모임은 좋다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번 연극이 녀석에게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아이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일 보자던 상훈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야, 나 여기. 알아. 아 그냥 왜안 와? 한 명이 빠지니 연습도 지지부진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학교로 찾아가 봤습니다. 수업이 한창일 시간. 그런데 상훈이는 보이질 않습니다. 학교를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데 또 결석입니다. 그 다음 연습에도 상훈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훈이네 반은 연탄 나르기 봉사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연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영이도 보이는데 상훈이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상훈이를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선생님 근데 안 보이네요. 그러게요.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되네요. 아버지하고도 아침에 연락을 했는데 하여튼 전화를 하면 벨 첫 번째 한 번 울리고 바로 끊기고 한 10번 정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봐야죠 뭐.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훈이는 알고 있을까요? 왜 그래?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이 돌아간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연락이라도 되면 좋으련만 아버지와도 연락이 안 된답니다. 상훈이는 결국 학교를 포기한 걸까요? 그날 밤 상훈이와 연락이 다 찾아간 곳은 한 병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네? 왜 병원에 있어? 친구.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야? 네.
왜? 친구 오토바이 타다가 어제 일하다가 박아가지고 새벽 2시쯤에. 친구의 사고는 핑계일 뿐입니다. 상훈이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나 봅니다. 며칠 왜 집에 안 들어왔어? 며칠 동안요? 그냥 들어가기 싫었어요. 도망가지지도 않는 걸 아는데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2학년은 일단 넘긴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3학년 때 제가 직업반을 못 가요. 제가 출석이 별로 안 좋아서 직업반을 못 간단 말이에요. 3학년 때 이과나 문과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버틸 수 있냐 없냐도 문제고. 졸업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졸업하고 싶은 생각은 없죠, 그때. 해야 되는 거죠.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안에 자신이 찾는 답이 없을 뿐입니다. 그냥 기성세대 사람들이 학교 안 가는 아이를 어떤 시각으로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갈구하고 갈망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는 그 지점을 발견해 주는 일이 우선 급한 것 같습니다. 공연 한 달 전 1박 2일 캠프를 가기로 했습니다. 공연 준비를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아이들은 함께 어디론가 간다는 것만으로도 설레이나 봅니다. 아침 9시 약속했던 시간에 7명이 모였습니다. 가서 뭐 해요? 몰라? 뭐 할 것 같아? 물 붓고 가서 연극할까요? 연극? 우리 똑같이 때렸어 그냥. 좋아요. 놀러 가는 것 같아서. 놀러 가는 것 같아서? 너네 옷이 다 똑같다? 예. 맞춰 입었어. 마치 입었다고? 네. 상훈이만 아직입니다. 언니요? 그런 것 같아요. 언니 왔으면 말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인사했잖아. 언니 왔어요? 아직 이렇게 따라서 보고 있어요? 언니 먼저 왔나?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강감무소식이더니 오후 1시가 다 돼서야 나타납니다. 그래도 상훈이가 와서 좋은 모양입니다. 아 근데 진짜 준원이하고 너무 닮았다. 자 이제 다 왔으니까 탑승할까? 목적지는 용인. 오랜만에 8명이 다 모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박미리 교수님이 있는 한 대학입니다. 너 때문에 늦었다면서. 너 너무 머리 이쁘게 하고 야. 이쁘다 이뻐. 마음에 들어. 안내된 곳은 연극학과 소극장입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연습을 도와줄 뮤지컬과 언니 오빠 8명이 아이들을 맞아줍니다. 어색함을 풀기 위하여 이제 한 사람씩 손 내리고요. 1박 2일 동안 1대1 멘토를 해줄 선배들입니다. 녀석들 보통 때 같지 않게 꽤나 쑥스러워합니다. 자, 슬슬 시작해볼까요?
먼저 선배들의 시범입니다. 아이들이 무대에서 선보일 곡으로 박 교수는 댄싱 퀸을 골랐습니다. 너는 어리고 멋진 17 신나게 춤춰봐. 인생은 멋진 거야. 내가 정말 최고가 될 수 있을까? 나의 인생도 노래처럼 멋질 수 있을까? 가사가 귀에 꽂힙니다. 아유 급하게 연극 준비하느라고 했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할 거냐 하면은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나거든. 최대한 많은 것을 스스로 얻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게 될 공연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춤도 노래도 연기도 대본도 모두 아이들 몫입니다. 아이들이 비로소 진지해집니다. 계속 연습에 빠졌던 상훈이도 오늘만은 다릅니다. 아니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이제부터 내 이야기. 멘토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대본으로 만드는 시간. 상훈이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내놓습니다. 이제부터 내 얘기를 해줄게. 나는 보물이야. 오 좋다. 그거야. 그거야. 이런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어 벌과 나비들이 제게 오는 것이죠. 그냥 제가 실망시킨 사람들. 주로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도 있었고 그냥 주변 사람 다 떠올랐어요, 한 명씩. 자신의 고민을 무언국으로 표현해보는 시간. 상훈이는 누군가 잡아주길 원하면서도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하는 자신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결국 혼자 남겨진 상훈이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연기라는 것도 잊은 채 상훈이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2번. 학교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결혼 났어? 가야 돼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요. 아이들의 속마음이 본물처럼 터져나옵니다.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 기다려주지 않는 어른들에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두렵다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두 번째 학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올라가 싹 퍼먹으면서 졸려가지고 이러면 되겠니? 문을 열어 내디디 가벼운 한 걸음 나 떠나려 하네 가을빛 여정을 나 찾으러 가네